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샛별쌤입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샛별쌤과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모비를 만들어서 수평을 잡아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비를 한 번씩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모빌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을 철사라든가 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매달아서 이제 균형을 잡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모빌을 만들어서 수평을 잡아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평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수평이라는 것. 일단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좀 하나의 굉장히 좁은 길다란 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위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이 균형과 수평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수평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자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세모난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자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수평잡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이 세모난 받침이 있는 곳에 숟가락을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숟가락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어느 한쪽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봤더니 여기도 수평잡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수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처럼 플라스틱 자나 또는 숟가락이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이 상태를 우리가 수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플라스틱 자나 숟가락이 지금 어느 한쪽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좀 수평 잡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수평 잡기라는 건 뭐냐면 자, 수평이라는 것이 넘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요.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처럼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제대로 이렇게 잡고 있죠. 요것이 바로 균형 잡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플라스틱 자 같은 경우는요, 이 양쪽을 봤을 때 요 세모난 받침대가 있고요. 이 받침대를 기준으로 양쪽을 봤을 때 지금 어떠냐? 무게가 같은 물체예요. 이럴 때는 지금 요 양쪽을 보셨을 때 가운데 부분에다가 받치는 것을 설치를 해 둔 겁니다. 그런데 숟가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딱 봐도 이쪽이 조금 더 무거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쪽이 조금 더 무거운데 이렇게 무게가 다를 때는요. 무거운 쪽을 받칩니다. 즉 숟가락의 이 앞부분 우리가 이제 밥을 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 무거운데 이쪽을 받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요거 한번 보시죠. 평온하도다. 굉장히 평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뿅뿅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수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쌤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모빌을 이용을 해서 모빌로 수평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무게가 같은 고무차륵으로 모빌 만들기라고 되었습니다. 모빌이라는 거 이제 여러 조각을 가지고 철사나 끈으로 이렇게 수평을 잡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무게가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의 무게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럴 때는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요, 여기에 무게가 같은 고무차륵 두 개를 꼬치 막대의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꽂았어요. 여기가 이제 꼬치 막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빵끈이라고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데요. 지금 봐주시면 이 빵끈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수평을 잡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 끝에도 해보고 이 끝에도 해보고 중간에도 해보고 하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빵끈을 두어야 수평이 맞는지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평 맞는 부분을 딱 설치를 해서 고정을 딱 했더니 지금 양쪽에 지금 고무차륵이 있는데 그 양쪽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 그쵸? 빵끈을 두 고무차륵의 가운데에 오도록 했더니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잡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받치는 부분을 받침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양쪽의 무게가 같았더니 받침점이 가운데에 있더라.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양쪽에 있는 그 물체가 있죠. 그런데 받침점이 어떻다? 거리가 같더라. 그쵸?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물체가 있다라는 거죠. 무게가 같을 때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게가 다른 고무차륵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이구, 누가 봐도 딱 달라요. 그쵸? 가만히 봤더니 여기 요만하고 여기는 이따시만한 지금 고무차륵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게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빵끈, 여기에도 빵끈, 가운데에도 빵끈 하면서 이제 무게가 다른 고무차륵이 있는데 수평을 잡도록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을 잡는 위치를 한번 봤더니 가만히 보셨더니 어땠냐면요. 빵끈이 어느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렇죠. 지금 무거운 고무차륵과는 가깝고요. 가벼운 고무차륵과는 조금 멀게 됐습니다. 누가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 받침점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거운 쪽에 가깝게 하면은 수평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평 잡는 방법 우리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아까 무게가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양쪽에 고무차륵이 있었고 무게가 같았을 때는 그렇죠. 가운데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에 오도록 해서 수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게가 다른 경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어느 쪽에다가 두어야 한다. 그렇죠. 조금 무거운 쪽에 가깝게 두어야 수평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동물 그림 카드를 매달아서 수평을 잡고 있습니다. 자, 무게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 받침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받치고 있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같다라는 소리는 지금 이 물체로부터 받침점까지의 거리들이 서로 같게 표현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무게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거운 물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체크하시면 되죠.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거리에 매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셨을 때 무거운 물체가 있다면 이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과 더 가깝게 매달아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무거운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가깝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랑 조금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선 지금 받침점을 무거운 물체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쵸? 요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나 지금 두 가지 경우는 받침점과 무거운 물체가 상대적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을 잡을 때는 무거운 물체하고 받침점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수평을 잡기 쉽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더 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빌의 양쪽 물체의 무게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렇죠. 빵끈을 두 물체에 어디에 오도록? 바로 가운데에 오도록 가운데에 오도록 하면 수평을 잡을 수 있고요. 자, 무게가 다른 경우는요. 어느 쪽에 가깝도록요?
이 빵끈이 그렇죠. 무거운 물체에 가깝도록 해주면은 수평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수평 잡기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수평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은 수평 잡기의 원리를 알아보는데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수평 잡기 놀이를 아마 조금 많이 하시는 그 아이가 있어요. 그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놀이터나 이런 데 가면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죠. 시소입니다. 시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양쪽 끝에 앉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가운데 부분을 이제 뭔가가 받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쪽 끝에 우리 친구들이 타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시소입니다. 시소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수평 잡기의 원리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소에서 수평 잡는 방법, 여러분들이 시소를 타실 때 어떤 방법으로 좀 재미나게 시소를 탔는지를 떠올려 주시면 수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나와 좀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가 탑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맨 뒤에서 타면 내 친구도 맨 뒤에서 타요. 그래야 비슷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가 탄다면 지금 거의 같은 거리에 앉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이 받치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 받치고 있는 지점을 받침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몸무게가 비슷한 친구가 타면요. 받침점에서부터 나까지 그리고 받침점에서부터 친구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에 앉을 때 우리가 수평을 잡기 쉽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재미나게 시소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나와 몸무게가 다른 친구가 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은 그 선생님 조카들하고 시소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럴 때 굉장히 잘 활용이 돼요. 여러분들도 어른들이랑 탈 때 뭐 엄마나 아빠나 이모나 삼촌이나 이렇게 어른들이랑 탈 때 조금 이 방법을 쓰시면 재미나게 탈 수 있을 거야. 한번 보죠. 자, 받치는 지점, 받침점이 이렇게 있고요. 받침점에서부터 나가 있고 받침점에서부터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친구가 조금 덩치가 큰 친구네요. 그렇죠? 나보다 무거운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시소의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앉도록 하는 거죠. 자, 무거운 친구가 받침점에서부터 더 가까이,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앉아야 수평을 잡기가 쉬워서 시소를 재미나게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너 몸무게 나랑 같다며?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어때요? 시소가 고장난 거임. 지금 상황이 이 친구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받침점에서부터 거리가 같게 지금 앉아있다. 그쵸? 사실 이렇게 조금 무거운 친구가 있을 때는 받침점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앉아야 좀 재미나게 수평을 잡으면서 시소를 탈 수 있겠죠. 자, 시소를 탈 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시소의 받침점으로부터 더 어떻게 앉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될까요? 무거운 친구는 더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앉는 것이 수평을 잡아가며 시소를 재미나게 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수평 잡기 그리고 받침점의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이 물체, 두 물체의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받침점이 있고요. 받침점이 지금 두 물체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봤더니 배하고 사과 중에서 배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지금 받침점은 두 물체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 쪽이 기울어졌다라는 소리는 배가 더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지금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일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받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과 귤이 있는데요. 어느 곳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셨더니 자, 받침점으로부터 감은 가깝고요. 받침점으로부터 귤은 조금 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더 무겁다?
받침점에서부터 가까운 감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평 잡는 방법을 조금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평 잡기 판이 되겠는데요. 이 판을 통해서 우리가 수평을 잡는 방법을 볼 겁니다. 자, 일단은 무게가 같은 물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쪽에다가 무게가 같은 것을 걸어 볼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수평 잡기 판이 있는데 초록색 쪽에 구멍 5번째에다가 클립 1개를 겁니다. 여기 지금 받침점이 있고요. 이 받침점에서부터 초록색 부분의 5번째에 지금 클립 1개를 매달았어요.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 오른쪽 구멍에다가 5번째에다가 똑같은 무게의 클립 1개를 걸었더니 어떻게 됐다? 수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그래서 초록색 쪽에 클립 1개를 걸었을 때 수평을 이루는 노란색 쪽도 1개더라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서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초록색 쪽 구멍 1번에다가 하나를 걸었을 때 수평에 맞는 부분을 봤더니 노란색 쪽 구멍에도 1번에다가 하나를 걸었을 때 수평이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걸 때 노란색 쪽도 2번 구멍. 세 번째 구멍에 초록색 세 번째 구멍일 때 노란색도 세 번째 구멍. 이렇게 됐을 때 수평을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단 조건은요. 양쪽 무게가 같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무게가 같을 때는요. 받침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두어야 수평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게가 다른 물체로 수평을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쪽의 물체가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는 무게가 같았기 때문에 받침점에서부터 서로 같은 거리에 두어야 수평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만히 보시죠.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4번째에다가 클립 2개를 걸었대요. 여기에다가 클립 2개를 이렇게 걸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받침점에서부터 4번째에다가 2개를 걸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걸었다라고 봐주시고 그런데 이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클립 1개를 어디에다가 8번째에다가 달아야지만 수평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 쪽에 2개를 걸었고요. 이때 수평을 이루려고 봤더니 노란색 쪽에 1개를 두었는데 1개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초록색에 1번에다가 달았을 때 노란색 쪽에는 2번. 초록색에 2번에 달았을 때 노란색 쪽에는 4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이쪽이 지금 2개가 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쪽은 어떻다? 받침점과 더 가까워야 되고 반대로 가벼운 쪽은 받침점과 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물체의 무게, 그리고 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이것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아까 무게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요.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두었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무게가 같은 클립 1개를 매달 때는 초록색 번호하고 노란색 번호하고 같았습니다. 같은 거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무게가 다른 경우는 어땠어요? 무거운 물체를 더 가까이 두셔야 됐어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거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받침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너랑 나랑 몸무게가 같네. 그냥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친구가 받침점에서부터 훨씬 가깝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멀어서 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체 무게가 같은 경우는 두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아서 수평을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무게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요. 그렇죠.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 더 어떻게 두셔야 돼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 더
가까운 거리에 놓아야 수평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새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새별쌤과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윗접시 저울로 무게를 재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주변에 저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물체의 무게를 재는 저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왜 목욕탕 가서 이제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체중계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갔을 때 콩나물 같은 거 500g만 주세요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서 500g이 어느 정도구나 해서 또 주시는 경우. 그쵸? 그렇게 이제 물체의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을 재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무게를 재어보는데 윗접시 저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름을 딱 봤더니 윗접시 저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저울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무게를 재는가 보다. 그런데 윗접시, 접시가 들어갔나? 어떤 형태일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요, 윗접시 저울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접시 저울의 원리는 수평잡기의 원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수평잡기 기억나시나요? 양쪽에 같은 무게의 물체가 있다면 같은 무게입니다. 그러면 받침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양쪽의 무게가 조금 다른,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좀 가벼운 이런 물체가 있다면 무거운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조금 가까워야지 수평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평잡기의 원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윗접시 저울로 물체의 그 무게를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체의 무게를 수평잡기의 원리로 만든 것인데 받침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곳에다가 접시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 윗접시 저울의 특징입니다. 우리 수평잡기의 원리에서는 거리가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거리 조절을 해서 수평을 잡았었는데 여기에 윗접시 저울 같은 경우는 받침점이 있고요. 이 받침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곳에다가 접시를 이렇게 두었다라고 봐주시면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요, 같은 곳에다가 접시가 놓여져 있고요. 저울의 수평이 잡혔다라는 것은 양쪽 물체의 무게가 같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여기에도 어떠한 물체를 올려뒀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물체를 올려놨을 때 만약에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이 잡혀 있다라는 뜻은요. 양쪽 물체의 무게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윗접시 저울에서는 거리가 아예 같게끔 지금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어느 곳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을 때 무게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윗접시 저울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자, 윗접시 저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잴 때 여러분들이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동인데요. 분동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으로 만든 금속 물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분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뭐 요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뭐 10g 요렇게 표현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은 어디든 간에 다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10g이라고 표현됐다면 요것은 이제 정확한 이제 물체의 무게가 10g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동 같은 경우 뭐 0.1에서부터 좀 크게 된 0.5g, 1g, 10g, 50g, 100g에서 여러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게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분동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분동이 없을 때는요, 조금 표준이 되는 뭐 클립,
또는 뭐 바둑돌 이렇게 좀 무게가 일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 무게를 재어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윗접시 저울의 특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받침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다가 접시를 올려놓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림을 딱 보셨더니 받침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죠. 거리가 같은데 접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이 바로 윗접시 저울이구나. 그쵸? 자, 여기에 누구예요? 어마어마한 수박이 딱 놓여 있습니다. 수박이 놓여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분동입니다. 근데 그림을 딱 봤더니 지금 수박이 굉장히 무거워요. 수박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수박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수박은 가벼운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얘들아 다 올라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다 올라와서 이제 이쪽이 조금 기울어지게끔 해주고 싶은 거지. 그죠? 자, 윗접시 저울은 한쪽 접시에다가는 물체를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리고 다른 쪽 접시에는 분동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분동의 그램을 다 더해서 만약에 나중에 수평을 이루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머지 친구들이 다 올라와서 수평이 되게 되면 이 물체가 지금 분동과 수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동의 그 그램들을 다 더하면 물체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엇 잡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수평잡기의 원리. 결국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라면 여기에 있는 분동들이 다 올라가서 수평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얘 누구예요? 분동이요. 그렇죠? 분동을 사용할 때 그냥 이렇게 마구마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분동을 집을 때 우리 손으로 집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동은 손으로 집게 되면 우리 손에 있는 그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묻을 수가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 분동을 이용하는 이유가 좀 무게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동을 이용을 하는 건데 손이나 이런 것들로 집게 되면 이물질, 땀 이런 것들이 분동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물질들이 묻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분동을 집을 때는 반드시 집게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집게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게를 어림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분동을 먼저 올려야 좀 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되게 무거운 수박이 있었는데 어림에서 이 수박 정도면 되게 무겁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묵직한 걸 먼저 올려야 되는데 수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0.1g짜리를 계속 올리면 한 1000개 올려야 돼요. 1000개, 1000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물체를 올린 것에 조금 어림하는 분동을 올려야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분동을 올리거나 내리는 횟수를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물체인데 가벼운 분동을 올리거나 너무 가벼운 물체인데 무거운 분동을 올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가 물체의 무게와 좀 어림 가는 비슷한 어림에서 비슷한 그런 분동을 올려서 최대한 지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횟수를 좀 줄여서 측정하는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동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크게 두 가지요. 첫 번째는요. 집게를 사용한다. 라는 것 그리고 무게를 어림해서 비슷한 분동을 먼저 올려야 한다는 것 두 가지 특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윗접시 저울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고 어떻게 무게를 잴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우와, 우리 아까 윗접시 저울 같은 경우가 받침점에서부터 양쪽의 거리를 같게 해서 거기다가 접시를 올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윗접시 저울의 실물이에요. 자, 일단 가만히 보셨더니 이 부분이 지금 받침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받침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다가 접시를 두었다. 아, 그렇네요. 그쵸?
자, 일단 여기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우리가 눈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자, 양쪽에 0점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그쵸? 양쪽 부분에 0점 조절 나사가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윗접시 저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필통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필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필통의 무게를 재려고 한쪽에다가 필통을 올려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떡하냐? 반대쪽에다가 분동을 올리는 거야. 근데 분동을 보셨더니 굉장히 여러 종류죠. 그렇죠? 지금 이쪽은 굉장히 작은 그램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큰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필통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오니까 그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부터 올리기 시작하셔야죠. 제일 가벼운 거를 올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분동부터 올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분동이 딱 올라갔는데 양쪽이 정확하게 수평을 이뤘다. 그렇다면 올라와 있는 분동의 그램들을 더해서 이 정도의 무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재어봐서 필통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일단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평평한 곳에 두어야 해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막 기울어지는 곳에 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평평한 곳에 두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0점 조절 나사 돌려서 0점으로 맞춰주는 거지. 괜찮죠? 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 쪽의 접시에다가 물체를 올려놓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손은 그럼 어느 손이 되겠어? 왼손 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물체를 올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오른손을 잘 사용을 하는데 오른쪽에다가 물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분동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분동을 이쪽으로 올리니까 아무래도 시야에서 조금 우리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물체를 이쪽에 올려놓고 우리가 분동을 올리면 우리가 보는 시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좋은 그런 실험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해 가시죠? 사용하지 않는 손 쪽의 접시에다가 물체를 올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의 손을 사용하시는 친구라면 지금과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라면 여기 지금 왼쪽에다가 물체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손 쪽에다가 집게로 분동을 올려놓으면서 수평이 이룰 때까지 올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분동을 올렸는데 수평이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저기 올라가 있는 분동 무게를 합해서 여기 무게를 합하게 되면 이 필통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윗접시 저울로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바둑돌로 무게를 재고 있어요. 분동이 없는 경우, 바둑돌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표준으로 거의 이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둑돌로 무게를 재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먼저 요구르트와 무게가 같은 바둑돌 개수를 어림을 해서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어림한 개수가 얘로 14개, 근데 실제로 22개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수평을 이루게끔 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냐면 분동으로 갑니다. 분동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분동에 올라가 있는 이들을 다 더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예상한 무게는 50g이었는데 실제는 65g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바둑돌보다 우리 분동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무게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에서 좀 설명이 나왔는데요. 바둑돌의 무게는 약 3g으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동 같은 경우는 150, 10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동을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잴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 그래서 이 분동을 이용해서 측정을 많이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박의 표정이 왜 이럴까? 아까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기울어져 있는 걸
안 기울어지고 수평이 딱 맞게끔 해놨네요. 분동이 지금 바글바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치? 되게 많이 올라와서 수평을 이루게끔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보면 수박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잴 수 있겠죠. 그죠? 윗접시 저울에 수평이 잡혔을 때 접시에 있는 누구의 무게가 될까요? 바로 분동의 무게가 되겠죠. 그들을 모두 합하게 되면 바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접시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